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어떤 종목 꼽아주셨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샘CNS 골라주셨습니다. 역시나 이 반도체 랠리가 시장을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6에서 7%대 오름세에 샘CNS도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 7,44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샘CNS 오늘 삼성전자는 좀 약간 쉬는 듯한 분위기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샘CNS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향이 좀 약간 짙은 기업이죠. 낸드 쪽에서. 일단 어떠한 기업인지 9월 한 10일인가요? 12일인가요? 그 샘CNS 이제 포착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때 이제 이 기업이 어떤 것 하나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를 받는 이유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세라믹 STF죠.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필름 세라믹으로 만든 이제 프로브 카드 중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요즘 뭐 올라서 시가총액도 많이 좀 위쪽 방향으로 많이 높아지긴 했었습니다만은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 이 정도 시가총액을 시장에서 좀 인정받기에는 좀 약간 실질적인 부분이 다른 어떤 소부장 기업들 대비해선 좀 규모가 좀 작거든요. 근데 이런 샘CNS 같은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높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에서 좀 약간 대체하기가 힘든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고용 같은 경우 좀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샘CNS 좀 내용이 반복되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샘CNS는 대표적인 낸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낸드 시장이 좋거나 낸드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출하량이 늘어나면 샘CNS가 실적도 좋아지고 시장에서 평가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항상 저평가 요인이라고 지적을 받아왔던 이제 D램 쪽에도 진출을 했고 이 기업이 만드는 세라믹 STF 같은 경우는 D램, 낸드, 뭐 HBM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프로브 카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판매하는 기업은 폼팩터라는 기업인데 폼팩터 역시 이 샘CNS STF를 사용을 하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하이닉스, 뭐 인텔, 그다음에 TSMC, 뭐 삼성까지 거의 뭐 대부분의 IDM들은 다 이제 샘CNS의 STF, 세라믹 STF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23년도에 좀 약간 적자가 났죠. 근데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아주 세게 턴어라운드를 하진 못했는데 그냥 적자를 좀 약간 줄이는 정도 줄이고 이제 흑자로 돌리는 정도 느낌이었었는데 올해는 시장에서 샘CNS 실적을 24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수급이 워낙 좋아서 위쪽 방향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샘CNS에서 이제 파란색의 기관, 그다음에 빨간색의 외국인들이 9월달 들어서 한 중순 정도 들어서 이제 동시 순매수가 굉장히 잘 들어오면서 주가 흐름이 잘 나왔었는데 역사적인 신고가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기록을 했던 한 뭐 9,200원 정도가 이제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상장했을 때도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봤을 때는 24년도에 9,200원 정도가 신고가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분위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꺾이지 않고 관련해서 이제 어떤 낙수 효과가 올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좀 약간 쉬어가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간다라고 하면 24년도에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000원 초반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CNS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한미약품 오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중인 다이어트 비만 신약이 근손실이 없다라는 의견 이제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야말로 핫한데요.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까요? 네, 근손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식 손실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근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다이어트 약을 이제 먹거나 위고비 같은 걸 이제 맞으면은 왜 살이 빠지냐면 그거 자체가 살을 빼게 해주진 않거든요. 이제 식욕을 저하를 시켜서 밥을 덜 먹기 때문에 이제 살이 빠지는 건데
근육 안에도 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지방이 빠지면 근육도 같이 그 사이즈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남자들 같은 경우는 먼저 잃는 게 이제 어떤 근육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머릿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좀 영향이 있죠. 근데 이번에 한미약품에서 이 근손실이 없는 어떤 그 다이어트 쪽을 개발을 하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기사 내용대로 지금 사실 그 물질이 여러 개가 있죠. HM1527호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이제 임상, 일상, 중간 단계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뭐 사실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분위기도 좋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된다라고 하면 사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이 체지방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바디 쉐입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잃으면서 체지방만 줄었을 때는 의미가 없어 버리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 한미약품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체지방은 줄이는데 제지방은 유지를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체지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몸에 안에 있는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제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을 뺀 상태의 몸의 체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빼고 그 나머지는 뭐 근육 같은 거는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정말 뭐 다른 어떤 위고비나 마운자로 대비해서는 뭐 획기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뭐 상품까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금 임상, 일상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죠. 지금 비임상 상태인 것도 있긴 한데, 비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임상의 윗단계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임상은 범위가 좀 넓고, 전임상은 이제 동물원이나 어떤 다른 쪽에 하는 건데 범위가 좀 좁고, 아무튼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고, 이쪽 비만 관련돼서 섹터들 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군들도 있어서 분위기는 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약간 실적적인 부분은 상반기에 뭐 기대감이 컸던 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좀 약간 상반기 실적이 좀 실망감이 좀 있었죠. 근데 그때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면, 실적은 안 나오지만 우리는 R&D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연구개발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은 자금을 투여를 하기도 했었죠. 자, 간단하게 좀 차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약간 매도를 하는 듯한 흐름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일단 봤을 때 9월 한 15일부터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제약사들을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때 좀 약간 가장 갈등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반이 됐는데 이게 싸다. 근데 뭐 올라가다가 이제 내가 사고 났는데 좀 약간 주가 조정이 왔다. 뭐 별로 걱정이 없겠죠. 근데 이런 바이오 쪽은 일단은 실적보다도 이제 어떤 기대에 갖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좋은 어떤 재료 갖고도 시초가에서 좀 약간 밀려 있는 흐름은 어제 좀 약간 알테오젠 같은 느낌이 좀 들기 좀 합니다. 알테오젠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일단 길게 보면, 아주 길게 보면 너무 좋은 재료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 흐름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에서 이제 새롭게 내놓은 연구 결과, 이제 근 손실을 일으키지 않는 비만 신약의 비임상 결과를 내놓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약품이 실제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현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라던가 뭐 일라일리, 젯바운드 등 같은 경우에는 GLP-1 기반 약물로 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 주제를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인데 포착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 오늘 후공정 쪽에서 한번 좀 골라봤는데요. PSK 홀딩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제 HBM 말고 좀 약간 여러분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생소한 단어가 좀 들리실 거예요. 이름은 좀 비슷합니다. 기존에 이제 DRAM 쪽에서 HBM, 그 다음에 HBF라는 단어가 요즘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HBM보다도 앞으로 HBF의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도 좀 나오긴 했는데, HBF가 무엇이길래 시장에서 HBF를 주목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HBM은 D램을 쌓아놓고 그거를 뚫어서 어떤 그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든 거죠. 실질적으로는 TSV를 만들어서. 근데 이 HBF라는 것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낸드를 이제 쌓아서 TSV로 구멍을 내서 이제 연결을 시킨 거죠. 이게 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냐면 이 HBF를 GPU랑 연결을 시키면 HBM을 연결을 안 해도 이제 연산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도가 시장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샌디스크와 HBF를 이제 공동 개발을 착수를 이미 했죠. 그래서 내년에 고객사 이제 샘플을 공급을 하고 27년도서부터 대량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그 SSD보다도 훨씬 높은 어떤 그 속도를 자랑하고 용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HBF 관련 시장이 앞으로 좀 개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PSK 홀딩스는 HBF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면, 네. 이제 낸드도 마찬가지고 디램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이제 강광액이 발라져 있는데 그 강광액을 이제 닦아낸 다음에 위에 이제 TSV로 구멍을 TSV 자체가 이제 구멍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TSV 장비로 구멍을 뚫으면 이 강광액이 그 밑에 구멍으로 뚫을 때 같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 강광액을 닦아내야 되는데 그 강광액을 닦아내는 장비가 이제 디스컴이라는 장비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원래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닐링으로 유명하긴 합니다만은 이 디스컴 장비도 일단은 이 HBF의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 이제 HBF라는 얘기가 이제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방송 같은 데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PSK 홀딩스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이미 HBM 대비해서 HBF의 분석 자료가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실적 부분 같은 경우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 오늘 좀 올라서 1조 원 살짝 넘었죠. 사실 이 PSK는 이제 그 전공정이고 PSK 홀딩스는 후공정인데, 이쪽에서 만드는 장비 자체가 거의 대체가 불가한 장비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도 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 다른 장비주들 우리나라 평균 뭐 10, 12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많이 올라와서 지금 10 근처에 있는 장비주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약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PER 이제 퍼가 10 극 초반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뭐 한마디로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주가가 조정이 와도 사실 큰 걱정이 없는 거죠. 3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 원래 2분기 실적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 좀 약간 이연이 돼서 납품 지연이 있어서 3분기로 잡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실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잠깐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긴 흐름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 말고 주봉으로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저점에서 강력하게 좀 지지해주는 가격대가 있죠. 3만 원대 가격대인데 지금은 3만 원대에서 많이 올라서 4만 원대 후반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고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이 PSK 홀딩스의 내용이나 아니면 최근의 장비사들의 상승과의 어떤 눈높이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거의 못 올랐다라고 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뭐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고, HBM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HBF 관련해서도 이 PSK 홀딩스의 디스컴 장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에 이어서 이제 HBF까지 또 시장에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HBF 양산의 필수적인 디스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PSK 홀딩스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목표 주가까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47,750원인데 이제 저는 46,300원 정도, 아까 좀 낮았을 때 이제 이거 목표가를 좀 제시를 했었었는데 지금 올랐기 때문에 그냥 오른 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700원 쳐놓으면은 일단은 큰 무리 없다라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55,000원,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조금 약간 깊게 잡았습니다. 4만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실적 회복도 기대되고 있고요. 피어 그룹 대비해서 아직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짚어보았습니다.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만 원대로 설정해 봤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의 시간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